1949년 8월의 어느 날, 미국의 산림소방대 15명이 몬테나주 맹굴치 산에 낙하했다. 이들은 산불을 끄려고 투입된 최정예 요원들이었다. 그러나 순식간에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고 팀의 대장인 와그너 다찌는 대원들에게 산 정상으로 도망치라고 명령했다. 그 순간 다찌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성냥을 꺼내 불을 붙인 뒤 풀밭에 던졌다. 우리는 대장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엄청난 불길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대장이 우리 앞에 또 다른 불을 놓았으니 말입니다. 다찌가 대원들을 향해 두 팔을 흔들면서 외쳤다. 이리 와! 모두 이리로 오란 말이야! 대원들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필사적으로 정상을 향해 올라갔다. 하지만 다찌의 시도는 생존 전략이었다. 다찌는 그 공간에 납작 엎드려서 15분을 버텼고 성난 불길은 그를 지나쳐서 산 정상으로 올라갔다. 다찌는 상황을 신속하게 다시 생각했기에 살아남았다. 격변의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도 이처럼 중요한 인지기술이 필요하다. 바로 다시 생각하고 또 원래 알고 있던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는 기술과 관련된 능력이다. 최근 유럽에서 신생기업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대담한 실험을 진행했다. 창업자들에게 과학적 사고를 가르치고 그것이 기업의 경영 실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사하는 연구였다. 이들은 창업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눈 뒤 기업 전략과 고객 면담 방법, 최소 실행 가능 제품을 만드는 방법 등을 가르쳤다. 과학적 사고 집단과 일반 집단의 강의 내용은 같았지만 딱 하나 다른 게 있었다. 바로 과학적 사고 집단에 회사를 과학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권장한 것이었다. 창업자들의 과제는 결과를 측정하고 가설이 맞는지 혹은 틀린지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 그리고 다음 해 일반 집단의 창업자들은 평균 $300의 수익을 기록했고 과학적 사고 집단의 창업자들은 평균 $12,000가 넘는 수익을 기록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일반 집단 창업자들은 애초에 설정했던 전략과 제품에만 집착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과학자처럼 생각하라고 배운 창업자들은 3번 이상 결정을 바꿨다. 그들은 가설이 잘못되었다는 걸 확인하는 그 순간이 기존의 사업 모델을 다시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 최고의 전략가는 단호하고 확고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바꿀 유연성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수백 년 동안 토론은 하나의 예술 형태로 칭송받아왔다. 그러나 지금은 토론을 잘하는 방법을 다루는 과학이 중요해지고 있다. 공식적인 토론에서 토론자의 목표는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지만 비공식적인 토론에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는 게 목표이다. 즉, 일종의 협상인 것이다. 토론에 관한 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평균적인 협상가 집단과 고도로 숙련된 협상가 집단을 설정했다. 연구자들은 협상 전 두 집단에게 각각 협상 계획을 물어보았다. 이때 평균적인 협상가들은 기대되는 합의 내용을 살피거나 챙기지 않고 오로지 전투 준비만 열심히 했다. 그런데 전문 협상가들은 상대방이 밟아나갈 수 있는 스텝의 종류와 순서를 미리 정리했다. 즉, 전체 협상 계획의 3분의 1을 상대방과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을 찾는 데 할애한 것이다. 결과는 어땠을까? 평균 협상가들은 자기 주장에만 몰두했고 상대방은 마음을 열지 않았다. 반면 전문 협상가들은 상대방이 5번 말할 때 최소 1번은 질문을 했다. 그들은 마치 상대방과 춤을 추듯 스텝을 맞추며 상대를 이끌었다. 최근 연구에서는 겸손함과 소박함을 갖춘 협상가 1명만 있어도 양측이 모두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개인관계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제에서도 의견이 양극단으로 치달을 때가 많다. 이때 다시 생각할 것은 먼저 상대방의 관점을 수용하는 것이 아닐까? 다시 생각하기는 오래된 문제의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주고 새로운 문제에서 오래된 해결책을 다시 찾는 데 도움을 준다. 다시 생각하기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을 버릴 시점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이며 인생에서 후회를 적게 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제 다시 생각하기로 확신의 편안함 대신 의심의 불편함을 선택해보는 것은 어떨까?